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네. 초급 백드라이브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초급 백드라이브는 제 생각에는 스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스윙을 잘 해준다라는 게 중요하고, 제가 이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사실 많이 했는데요. 이 초급 분들은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스윙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포핸드 처음 배울 때 스윙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상하게 백핸드 배우시는 분들이 스윙 연습 잘 안 하세요. 맞아요. 백핸드는 거의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포핸드처럼 마찬가지로 백핸드 스윙 연습을 많이 하고 각도를 좀 잘 잡아 나가셔야 되는데 그걸 좀 지나치고 이제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선수들이 많이 쓰는 임팩트, 손목. 손목을 주로 쓰시다 보니까 팔꿈치를 사용을 못 하세요. 맞아요. 근데 백드라이브의 포인트는 팔꿈치를, 자, 수천에서 보시면 팔꿈치를 떨어뜨렸다가 팔꿈치를 앞쪽을 향해서 팔꿈치를 약간 돌려준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 제 팔꿈치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팔꿈치가 교차되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볼이 좀 이제 안전하죠. 네, 맞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팔꿈치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상급까지 금방 시간을 좀 짧게 해서 가실 수가 있죠. 근데 이 대부분의 분들이 팔꿈치 사용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진짜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손목으로 약간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법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보는 게, 옆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손목을 쓰시거나 아니면 뭐 내리거나. 그래서 이걸 쓴다는 느낌보다는 손목 가지고 약간 힘을 준다. 근데 초급자분들께서 계속 손목을 사용해서 상급자까지 가서 임팩트를 만든다. 정한님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하죠, 그거는. 네. 제가 볼 때 불가능보다는 많이 어렵다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급자분들은 스윙 연습, 그다음에 팔꿈치 사용법, 그다음에 자세 이런 것도 좀 팁을 좀 드리면, 자세 같은 경우도 약간 이 정도를 쓰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 옆에서. 근데 원래대로 하시면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오른손잡이랑 연습을 할 때도 이쪽으로, 그러니까 몸 형태가 제 가슴을 보시면 지금 약간 이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살짝. 그러면 팔꿈치를 돌렸을 때 볼이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가면 일로 가잖아요. 그래서 자세를 여기 자세가 아니고 일자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포핸드 쪽으로 따라갈 때 다리가 막지만 않으면 된다. 다리가. 그러니까는 너무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옆쪽으로 쓰지 마시고 일자로 쓰신 다음에 팔꿈치 방향을 내가 앞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세를 만드시면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초급자분들께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으신데, 볼이 잘 보시면 볼이 무조건 임팩트를 써야만 빨리 가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이게 멈추세요. 근데 이게 볼이 임팩트가 어중간하면 볼이 안 나가죠. 근데 오해하고 계신 게, 힘을 더 많이 쓰면, 순간적으로 힘을 많이 쓰면 볼이 빨리 갈 거다. 근데 그거는 약간 오해하고 계신 거고,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느낌도 물론 뭐 중요하긴 한데요, 올라가면 갈수록. 근데 그거보다는 볼을 굴려서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볼이 좀 빨리 가잖아요. 이렇게 스윙이랑 팔꿈치 사용해서.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선생님 설명 또 따로? 초보자분들. 초보자. 그런 팁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황원장님이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우선 그 다리랑 스윙 같은 거를 초급 때는 아무래도 좀 스윙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많이 해주시는 맞아. 그리고 진짜로 손목을 좀 잘 치시는 분들이나 선수들 영상을 보면은 백드라이브를 하는 거 보면은 거의 손목을 위주로 많이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 손목보다는 조금
팔꿈치 사용하셔서 거시는 것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은 네, 충분히 좋은 백드라이브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내가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가지고 있고 지금 백드라이브 스윙이 정확하게 내가 백드라이브를 하고 있나 자세가 나오나 뭐 요즘에는 카메라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찍어서 본인 스윙이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요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뭐 미스 유형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본인 그 어떻게 치시나 그런 걸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중급까지 가는데도 그 좀 단시간에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네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이 초급자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면 이 기술을 한 가지를 내가 이 백드라이브는 예를 들어 기술 한 가지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많이 두세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레슨 한 2달 받고 백드라이브 잘할 수 있어.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하고 같이 백드라이브 스윙을 잡는 기간, 그 다음에 볼을 뭐 굴려주는 느낌의 기간, 그 다음에 팔꿈치가 정확하게 돌아가는 기간, 스텝의 기간, 이렇게 기간을 딱 놓고 체계적으로 백핸드 드라이브를 이렇게 좀 쭉 해서 좀 오랫동안 배우신다면 중급, 고급까지 가시는 시간이 정말 조금 더 좋을 텐데 처음에 시작부터가 스윙이 잘못되거나 손목만 쓴다, 스윙이 안으려지거나 이러면은 계속해서 볼이 안 들어가는 맞아요. 현상, 확률이 떨어지는 현상, 시합 때 자신감이 없는 현상. 그러니까 미스도 많이 나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윙을 안 해주고 각도 이 팔꿈치 라인을 안 써주시면 커트볼은 특히 그리고 좀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커트볼을 하실 때도 보시게 되면 커트볼 한번 주세요. 커트볼 하실 때도 자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많이 왔어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 진짜 많이 왔어요. 근데 저는 레슨 하면서도 약간 좀 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왜 대부분의 분들이 커트볼을 치시면 이게 볼이 엄청 무거운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 회전을 상회전으로 내가 바꿔야 되는 기술이잖아요. 드라이브가요. 그렇죠. 반대로 왔는데 볼을 올려서 전진으로 만들어야 되는 기술인데 아니 보시면 좋으세요. 근데 볼을 이게 앞으로 안 굴러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하면서 왜 안 들어가지? 힘이 없나? 임팩트가 떨어지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그 초반에 이 스윙 잡고 초급자 라인을 약간은 덜 하시는 거예요. 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치고 싶어서 치시는 게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치시는 게 아니고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잘못 배우신 거죠. 그러니까 그 스윙 라인이랑 이런 걸 선생님들이 조금 이걸 잡아주시면 좋을 텐데 그걸 못 잡아주시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 다 스윙 잡고 다시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저희 이제 구장 레슨번호를 사실 좀 이제 많으세요? 고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이 사람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왜냐면 그냥 일반적인 탁구장은 초보자 분들이 많고 그냥 재밌게 탁구 치고 이런 구장이 많은 반면에 저희 구장은 진짜 탁구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하세요. 막 여기저기 다 하시다가 안 되면 또 저한테 오셔가지고 관장님 이게 안 돼요. 아니 이거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근데 그거를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고 또 그걸 다 또 바꿔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이걸 해야 되는 게 또 제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은 미스 유형 잘못된 점들을 많이 봐오면서 저도 연구도 하고 했지만 방금 얘기했던 볼을 탁 쳐서 걸리는 분들은 대다수가 분들이 아닐까 네.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백핸드 드라이브를 할 때 라켓을 열어야 되나 닫아야 되나 많은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옆으로 빼야 되나 지금 보시면 옆으로 빼시거나 열거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민볼로 그냥 상회전 볼로 봤을 때는 라켓을 당연히 닫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전을 주시려면 자 이렇게 있다가 팔이 이렇게 받쳐놨다가 얘를 이렇게 돌려서 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맞추시면 회전이 뭐 회전 주는 구간이 없죠. 회전을 이렇게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뜨잖아요. 그래서 라켓을 받쳐주시는 게 아니고 라켓을
닫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보시면 볼이 여기 있을 때 라켓을 팔꿈치를 내려 살짝 닫아주시면 라켓이 닫히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 백핸드 드라이브를 할 때 이렇게 하시진 않죠. 네네. 그리고 여기 맞을 일도 없고. 네. 왜냐면 내렸다가 팔이 돌아가면서 잘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라켓이 어떻게 되나? 내렸다가 팔꿈치를 돌리면 라켓이 지금 두꺼워지죠. 네네. 이렇게. 그래서 이 돌리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얇게 칠 때는 두꺼워진다. 그러면서 팔로우 할 때도 약간 라켓이 닫힌다. 그러니까 결론은 라켓을 닫아야 닫아야죠. 되는 게 네. 회전을 주기가 유용하죠. 네. 그러니까 이 시청자분들이 왜 닫고 열고를 얘기하시냐면, 자, 카트볼이 오면 라켓을 닫고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왜 열리는 게 자꾸 생기시냐면 카트볼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닫으면은 깔아 밑으로 박을 것 깔아앉지.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생각하시니까 민볼도 열어야 되고 카트볼도 자꾸 이렇게 해서 다른 스윙이 좀 나오시는 거죠. 근데 이제 카트볼은 볼 뒤에를 쳐서 어차피 똑같이 여기서 잘 보시면, 자, 지금 라켓 닫고 있죠. 라켓 닫았다가 팔꿈치를 공의 뒤쪽 치면서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돌린다. 돌린다. 회전 많죠? 네, 맞네.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한번 열고 한번 쳐볼게요. 회전이 없죠. 네. 탁구는 이거는 회전이 줘야죠. 회전이죠. 제일 중요하죠. 옆으로 먹나 이런 회전 싸움이 중요한데, 내가 백핸드 드라이브 할 때 회전을 못 준다. 그거 하면 좀 치명적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